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새 삶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이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전까지 제가 겪은 우여곡절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이혼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아주 개차반이었던 겁니다. 전 남편의 바람은 물론이고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엄청난 구박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시골에 사신다는 이유로 전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데 결코 저 입장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전 남편 놈은 상간녀와 바람이 나면서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해 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인생 알 수 없는 거라고 전 이혼과 동시에 새 삶을 찾으며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댁이 망해가는 꼴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안 형편도 있고 저도 그렇게 딱히 배움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안정적인 직업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여러 자격증을 따며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목표는 나중에 경력을 쌓고 필요한 다른 여러 자격증을 따서 회계 보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를 열심히 키워주신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어 빨리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싶었던 마음도 강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가 27살 때는 제가 바라던 회계보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며 취미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죠. 취미로 공방에서 그림을 배우며 직장인 클래스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제가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정하고 언제나 유쾌한 남편의 모습이 싫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결혼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시어머니만 살아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 전까지 아무 말이 없던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돌변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과 제가 조건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사실 외국에서 유학까지 다녀와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호텔에서 파티시에로 근무를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집안도 어느 정도 사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에 비해 그렇게 연봉을 많이 버는 편도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에 비해 저는 고졸 출신에 저희 집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식당을 하시니 시어머니는 그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어 입 다물고 계시다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 찾아간 어느 날 터뜨려 버리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내가 너랑 우리 아들 결혼 허락했던 거지만 어디 너처럼 고졸 출신의 무식한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가당키나 하냐? 주변에서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가 대학 어디 나왔냐면서 뭐냐고 집안은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쪽팔려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너희 집이랑 우리 집 자체는 원래부터 서로 레벨이 다르다고. 엄마, 또 그 소리야? 내가 결혼 전부터 이야기했지.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쪽팔리게 그런 말을 해.
나도 집사람에 비해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꾸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엄마 집에 집사람이랑 안 올 거야. 알겠다, 알겠어. 내 주변에는 며느리 얻을 때 다들 대기업 다니고 4년제 대학 나온 집안 괜찮은 며느리들 얻고 사니까 나도 부러워서 해본 말이다. 뭔 치사해서 말을 못하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고졸이라는 것도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면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에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제가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국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께 갖다 드리라며 직접 만드신 청국장이랑 반찬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드리러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걸 전부 음식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만큼은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청국장 좋아하신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이 국산콩으로 힘들게 띄워서 만든 건데 이렇게 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누가 이런 거 가져다 달라고 했냐?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너희 집에서 만든 청국장이라고 해봤자 뻔하지. 너희 부모님이 보내준 반찬들도 다 싸구려고 필요 없으니까 난 버릴 거다. 드시기 싫으면 마세요. 남들은 먹고 싶어도 구하지 못해 안달인 것들인데 제가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되니까 어머니 아무리 저랑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드셔도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이 음식 소중한 줄 아세요. 그리고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세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어머니 안 볼까 봐 저랑 결혼 허락해놓고 저한테 화풀이하듯 이러시는 거 취조라고 정말 보기 한심하거든요. 그 나이 드셔서 이러는 거 창피한 줄 아시라고요. 뭐라고? 저 앞으로 시댁에 다시는 안 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저는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고 그날 시어머니의 모습에 남편도 크게 화가 나 제가 시댁을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와 크게 한바탕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성화에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예 시댁에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나 가족 행사도 다 밖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서 치르게 되었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신혼생활을 하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서 천천히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자 싶었던 거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기다려줄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긴다면서 또다시 저를 압박해 오셨으니까요. 제가 임신을 못하는 거면 남편과 이혼을 시킬 거라면서요. 그때마다 남편은 저희 부부 문제는 참견하지 말라면서 시어머니를 막았고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는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은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4년이 흐른 순간부터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3년 후부터 임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부부가 건강해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기다려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제안을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실망스러운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변했으니까요. 가정에도 소홀해지고 저를 향한 애정 표현도 많이 줄게 되었던 거죠. 그도 모자라 저에 대한 짜증이 늘며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 쪽은 무시 못한다고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왔던 날이 있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일찍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남편이 잠들어 받지 않자 여러 번 전화가 왔던 겁니다. 핸드폰에 표시된 이름은 직장 동료처럼 되어 있었지만 왠지 낌새가 이상해 제가 전화를 받자 전화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빠 부인한테 이혼해달라고 언제 말할 건데? 나 오빠 아이 임신한 거 알고 있지? 우리 아이 제대로 된 가정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빠 빨리 이혼해야 된단 말이야. 오빠, 나한테 사랑한다고 청혼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자.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이었죠.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여자에 대해 물으며 어떻게 임신까지 시킬 수 있느냐고 따졌죠. 그런데 남편 놈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상간녀가 저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다 먼저 이혼까지 요구하더라고요. 본인은 상간녀랑 상간녀가 임신한 자기 아이를 지켜야겠다면서 저라는 사람이랑 이제 더는 살기도 싫고 질렸다면서요. 저는 그날 정말로 흥분해서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고 남편놈은 안 되겠는지 바로 시댁으로 짐을 싸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놈과 반드시 이혼하면서 제대로 끝장을 보자 싶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믿고 산 제 인생이 불쌍해서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자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모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상간녀 뱃속에 남편 아이하며 남편놈 스스로가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며 본인이 바람 피운 사실까지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더욱 어이없는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놈과 하려고 했던 이혼인데 시어머니가 나서 저와 남편의 이혼을 강요하고 나섰던 거예요. 남편놈과 바람 피운 상간녀가 본인 며느리로 딱이라면서요. 저와 다르게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야무진 데다 아주 똑똑하고 집안도 괜찮다고 말했던 거예요. 4년 동안 제가 못 가진 남편 아이를 상간녀는 단번에 만들어줬다면서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천박하고 머리에 똥만 찬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에서 저도 더는 살고 싶지 않고 추잡하고 더러운 당신 아들과 더더욱 살기 싫어서라도 이혼할 거라고요. 당신 아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아들이란 것만 알라고 했었죠. 그 후 저는 이를 갈며 철저한 이혼 준비를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뒷조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싫어서라도 제대로 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글쎄 남편 말고 만나는 남자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얼마 전에 상간녀를 버렸고 상간녀는 결국 하나 남은 남편을 선택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의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확률로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며 4년 동안 저와 생기지 않았던 뱃속의 아이가 상간녀한테서
갑자기 생길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탐정님 말씀으로는 상간녀가 헤어졌다던 다른 남자와 상간녀가 만나서 최근에 산부인과를 다녀왔다는 사실까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남편놈 인생 자체가 상간녀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남편놈은 본인 짐을 빼서 집을 나가는 순간까지 제 염장을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이 4년 동안 가지지 못한 내 아이 임신해준 민주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당신은 혼자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하지만 저는 그때 속으로 비웃어 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남편놈에게 당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웃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남편놈의 뱃속의 아이가 본인 자식이 아니어도 그렇게 저한테 떵떵거리며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죠. 허! 그러면 누가 겁날 줄 알고? 너야말로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아라. 그리고 네 상간녀 뱃속의 아이가 네 아이가 맞긴 한 거니? 뭐?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 내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인데? 글쎄, 참 이상하지? 병원에서 나한테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그동안 생기지 않았을까? 당신이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너야말로 꿈에서도 만나지 말자. 이 지긋지긋한 징그러운 놈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끝을 보게 되었죠. 4년이란 시간이라 재산 분할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그동안 저를 못살게 괴롭힌 시어머니에게서 위자료를 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부모님이 있던 시골로 내려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전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많이 가슴 아파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전 남편놈과 헤어지기 더 쉬웠고 저런 인간인 걸 더 늦기 전에 빨리 알아서 다행이란 생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곁에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전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에 남자고 뭐고 질려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식당 일을 도와드리며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정말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식당에 동네에서는 제법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말에는 관광객도 손님도 제법 찾아오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식당 안으로 한 허름한 행색의 젊은 남자분이 들어왔던 거예요. 누가 봐도 외모도 신경 안 쓰고 후줄근한 모습이었는데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1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부모님 말씀으로는 부인이 아파서 3년 전 상처하고 동네에서 혼자 지내는 남자분이라고 했어요. 남자 부인의 납골당이 이 근처라서 계속 이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지내고 있다면서요. 후줄근한 모습과 다르게 성품도 바르고 단정한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그 남자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안쓰러웠습니다. 누구는 바람까지 피우며 가정을 파탄내는데 어떤 사람은 떠난 전 부인을 잊지 못해서 아직 부인 납골당을 지키며 보내는 모습이 참 비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떠난 전 부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남자분한테 반찬과 국이랑 더 신경 써서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방 안에서 일손이 부족한지 도와달라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알겠다고 바로 엄마에게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자분이 깜짝 놀라며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지금 성함이 연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정말로 성함이 연지가 맞으세요? 네, 손님.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분이 다음 날부터 매일 저희 부모님 식당을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챙겨드리는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자 손님과 서로 일면식도 생기고 어느 정도 단골 손님처럼 말 붙이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끝난 상태라 다시 서울로 올라가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생계가 아닌 진짜 제가 해보고 싶던 일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식당을 도와드렸던 경험을 삼아서 서울에 올라가 작은 식당을 열 계획이었어요. 재료 수급이야 부모님이 직접 농사해서 자료를 만들고 가게를 운영하시니 부모님께 부탁해 수급하면 되었으니까요. 대신 부모님께 당연히 보내주신 식자재 값은 제대로 드리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울에 미리 가게를 알아보기 위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가기 전날 남자 손님이 저를 만나러 저희 부모님 가게로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식당 운영하시느라 피곤하시니 매일 제가 먼저 일찍 식당에 나가 오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분이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얼굴이 매우 간절해 보였는데 남자 손님은 저를 보더니 말을 거셨습니다. 저기 연지 씨 내일 서울 가신다면서요? 그게 정말이세요? 네, 이미 동네 소문이 다 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내려와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저도 서울로 올라가서 제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연지 씨 가지 마세요. 아니 가려거든 저랑 같이 서울 올라가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집사람 보내고 이런 감정 오랜만이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연지 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지 씨랑 저희 집사람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연지 씨 이름 듣고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연지 씨랑 우리 집사람이랑 전혀 다른 사람인 거 아는데 연지 씨 이름을 가게 사장님 두 분이 연지야 부를 때마다 꼭 저희 집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식당에 매일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떠난 저희 집사람과 다르게 같은 이름인 연지 씨가 건강하게 살아서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연지 씨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연지 씨를 저희 집사람이랑 동일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지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연지 씨를 대할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런 사람과 내가 다시 시작하게 돼도 떠난 집사람도 잘했다며 응원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집사람이 떠나기 전 저한테 그랬거든요. 본인 잊어도 되니까 제발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자신도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집사람 떠나고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연지 씨 만나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연지 씨와 함께라면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뜬금없이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어이없고 황당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연지 씨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 연지 씨 한 명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 행색이 이래서 못 믿어오실 것 같긴 한데 정말이니까 저 한 번만 믿고 몇 번이라도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연지 씨가 기회 주시면 제가 연지 씨 만나러 서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놀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이 남자라면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될 것 같다는
그런 강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남자라면 거들떠보기도 싫었던 저인데 왠지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 손님과 몇 번 만나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가게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갔던 날, 남자 손님은 혹시 혼자 계약했다가 사기당할 수 있다면서 본인이 같이 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가게 계약이 끝나면 첫 데이트를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자 손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글쎄 시골에서 봤던 남자 손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장까지 차려입고 누가 봐도 멀끔하니 잘생긴 사람이 서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가게 계약하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 정말로 믿음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남자 손님과 만나면서 저는 마음의 상처도 점점 사라지고 전 남편 때문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 손님은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저는 남편의 진짜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저한테 서울에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서울에 없어도 관리할 수 있고 공유 오피스를 직원이 운영해주고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남편이 저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편의 정체는 번화가의 큰 10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였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막상 그 이야기 듣는데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상관없다면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제가 되었는데 그런 거로 걱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전처가 떠나고 이제야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제발 떠나지 말라면서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남편이 제 덕분에 마음을 잡게 되었다면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 직접 저를 찾아와 제발 남편을 버리지 말고 잘 살아달라고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일로 의심 많던 저는 지금의 남편을 믿고 결혼하게 된 것이고요. 결혼 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저한테는 무조건 헌신적이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제 덕분에 남편이 마음을 잡았다면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전 시어머니처럼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산다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매번 챙겨주시면서 잘해주셨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려고 그동안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던 걸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치 않던 사람을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 연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넓은 곳으로 이전했을 때였거든요. 바로 남편 건물에 1층에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물론 남편은 본인이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 저에게 편히 살게 해주고 싶다면서 식당을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식당 일을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물론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손님을 보면 그렇게 뿌듯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 문이 열리는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갑자기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도 저를 보고 아주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주 가증스럽게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너 연지 아니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건물 밖에서 보니까 여기 식당 안에서 일하는 게 딱 보이지 않니? 그래서 오랜만에 네 얼굴 보는 게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들어왔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말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쪽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꺼져주시죠. 네 처지도 참 딱하구나.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고작 지금 한다는 일이 식당 서빙이냐? 하긴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고 뭔 능력이 있어야 뭘 해도 하지. 우리 아들이랑 나는 돈 벌려고 디저트 가게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건물 계약해서 들어오려고 한다. 여기가 아주 노른자 땅 건물에 상권도 좋아서 가게만 내면 돈을 잘 번다고 하더구나. 우리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더 잘 돼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있단 말이다. 물론 아직 가계약금만 걸어놓고 가게 계약을 못해서 여기 건물주인분 만나서 계약해야 되지만 어차피 곧 계약할 거니까 우리 가게랑 마찬가지지? 어때? 부러워 죽겠지? 그런데 너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아들이랑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글쎄 민주 그것이 우리 아들 만나면서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지 뭐냐. 애도 우리 아들 애가 아니고 그 바람 피운 남자 애였다. 민주 그게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줄 알고 내가 여왕마마처럼 모셨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혈액형이 우리 아들이랑 그거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아니겠니? 그때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그 괘씸한 것. 우리 아들처럼 잘난 사람을 만나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어디 그게 사람이냐? 아, 지금 그거 아줌마 아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결혼한 인간이 바람 피워서 가정이나 파탄 내고 사람 같지 않은 거 딱 아줌마 아들 이야기네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어디 남자랑 여자랑 같아? 남자는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바람도 피우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러지 말고 너 이렇게 서빙하면서 살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다시 시작해라.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랑 애 가지려고 노력도 좀 해보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너희 그 별 볼 일 없는 친정에 대해서도 내가 더는 말 안 하마. 이건 절대 너한테 아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민주 그것이랑 이혼하고 널 많이 그리워해서 하는 이야기다. 아줌마,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우리 친정이나 무시하면서 나 애 못 낳는다고 괴롭히는 제정신 아닌 시어머니에 바람이나 피우는 쓰레기 같은 남자랑 다시 시작하게?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나 당신 아들이랑 비교 안 될 만큼 나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좋은 남자 만나서 이미 재혼했다고.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네 주제에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비교도 안 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 그리고 나보고 지금 미쳤다고 했냐? 이게 불쌍해서 좀 구제해줄까 싶어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가게에서 서빙이나 하는 거다. 그러게 우리 아들이 아무리 바람 피우고 잘못을 했어도 지 주제를 열고 참고 살았어야지. 꼴 좋구나. 아줌마나 주제를 알고 사세요. 그리고 서빙하는 일이 어때서 그래요? 어떻게 살든 자기 인생 성실히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인 거지.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들 함부로 무시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각자 삶이 중요한 겁니다. 육갑 떨고 있네. 서빙하는 인생이 뭐가 중요해? 사람은 본인 급대로 인생 사는 거다. 나처럼 A급인 사람이 있다면 너처럼 B급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것들도 있는 거라고. 아줌마야말로 지랄하고 있네. 무슨 소고기 한우도 아니고 등급을 매기긴 왜 매겨? 당신이야말로 정신머리와 수준이 B급도 아닌 똥차급이겠지? 똥차? 이 포르장머리 없는 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당장 여기 사장 불러. 손님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싸가지 없는 소리나 하는 너. 당장 일 못하게 자르라고 말할 테니까 당장 사장 부르라고. 어디 서빙 자리에서도 쫓겨나서 평생 쫄쫄 굶고 살아봐라. 그리고 너 아까부터 네 시어미한테 아줌마라고 계속 할 거냐? 예의 좀 지켜. 아줌마야말로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제가 아줌마 며느리인 줄 알고 헛소리를 하세요? 남들이 들으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그리고 뭐 여기 사장을 불러서
저를 자르라고 한다고요? 여기 사장이 누구인데? 아줌마, 여기 가게 사장이 바로 나라고. 네가 사장. 아이고, 거짓말도 이제는 사기급으로 치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도 여기 건물에 겨우 10평짜리 가게 얻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넓은 가게 사장일 수가 있니? 너 괜히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고 없어 보일까 봐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도 사람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하면 누가 믿어주겠니? 그 정도면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다. 사람들은 그걸 망상이라고 부른다고. 어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거지된 주제. 우리 아들보다 잘난 남자랑 재혼을 했느니 여기 넓은 식당 주인이니 주제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망상은 아줌마가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여기 사장이란 게 아줌마가 배 아파서 믿기 싫은 거겠지. 이게 이래도 자꾸 거짓말만 하네. 나한테 혼나 볼래?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저희 식당 직원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죠. 저희 식당 남자 직원이 다가와서 전 시어머니를 말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보니까 저희 가게 손님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늙은 아줌마가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제가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이보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사장이라니. 왜 그쪽이 우리 며느리한테 사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손님,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려도 반말하면서 그쪽이라고 하지 마시죠. 저 엄연히 성인이고 나이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아줌마 정말 무식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가게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뭐 다른 뜻이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진짜 이렇게 큰 가게 사장이란 말이야? 우리 사장님에 대해 손님이 정말 모르시네요. 어디 여기 가게 사장님뿐인 줄 아세요? 저희 사장님 이 건물 주인 아내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교양 있으시고 얼마나 점잖으신 분이신데 아줌마가 뭔데 저희 사장님한테 며느리라고 말하는 건가요? 이 아줌마가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인가 보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넓은 가게가 연지 네 거고 네 남편이 여기 건물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 여기 내 가게 분명히 맞고 우리 남편 당신 아들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내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 식당 맛집으로 소문나서 엄청 장사 잘 되고 있거든? 그것도 당신이 시골에서 식당이나 한다고 무시했던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귀한 식재료만 써서 손님들이 건강식이라고 아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돈 돌려주라고 하고 당신이랑 당신 아들 가게 계약도 못하게 할 거고 우리 남편 건물에도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가서 딴 건물이나 알아봐. 연지야, 안 된다. 여기 건물이 목도 좋은 데다가 임대료가 싸서 얼마나 사람들이 계약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나도 이번 기회에 간신히 잡고 운 좋게 가게 예약금 걸어서 다시 한번 가게 구경하러 온 거란 말이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가게 차린다고 알아보다가 사기당해서 큰돈 전부 날리고 지금 나랑 우리 아들 모은 돈으로 이 동네는 여기 네 남편 건물 아니면 얻을 곳도 없어.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희 친정 시골에서 장사한다고 무시한 것도 미안하고 너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우리 아들 바람 피웠을 때 네 편 못 들어준 것도 미안해.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말해서 가게 계약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만 말하다오. 그리고 네 남편한테 부탁해서 우리 임대료 좀 더 싸게 좀 해주고. 연지야, 아니 사모님,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 무시한 당신들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절대로 우리 남편 빌딩에서 장사 못해. 저기 여기 진상 손님 좀 치워줄래요? 저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전 시어머니는 저희 식당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저희 식당에서 안 나가려고 버텼지만 방법이 없었죠. 연지야, 이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다오. 우리 좀 도와줘.
나랑 우리 아들 인생이 너한테 전부 달려있단 말이다, 연지야. 그때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직원들한테 이끌려 저희 식당에서 쫓겨나는 걸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보란 듯이 제가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고소했죠. 그동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당한 억울함과 서름이 한순간에 눈녹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정말로 낯짝이 두꺼운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해서 계약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 욕심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가게를 열어도 될 텐데도 포기를 못하고 저에게 부탁을 하겠다면서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이미 제가 남편에게 말해 가계약금까지 돌려준 상태에서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다시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지가 나왔다. 내가 왜 너 찾아왔는지 알고 있지? 어떻게 네 남편한테 말 잘해서 다시 여기 가게 계약 좀 하게 해다오. 그리고 어떻게 임대료도 싸게 안 될까? 이보세요, 아줌마. 어제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렸어요?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고 예정을 봐서라도 좀 도와줘라. 네가 자꾸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아줌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긴? 네가 내 부탁 들어줄 때까지 매일 네 가게로 찾아올 거다. 너 내 성격 알지? 전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를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죠. 바로 저를 도와줄 제 남편이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와 괴롭히는 걸 보며 저희 식당 직원이 남편에게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으니 저희 남편은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괴롭힌다는 소리에 본인 사무실에 있다가 직접 내려온 거고요. 어제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괴롭혔다는 소리에 남편은 이미 많이 화가 나 있어서 안 그래도 전 시어머니를 만나길 벼르고 있었던 거죠. 당신이 뭔데 우리 집사람 괴롭히고 있어? 당장 내 건물에서 꺼지지 못하겠어? 여보, 괜찮아?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 건물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나 연지 전 시어머니인데 우리 아들이 이 건물에서 꼭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연지랑 나랑의 인연을 봐서라도 가게 계약 좀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지역에 이만큼 싸고 좋은 가게가 없어서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 애 못 낳는다고 괴롭히면서 우리 처가 무시했던 그 되먹지 못한 인간이 당신이냐고? 당신 아들은 우리 집사람 두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가슴에 대못까지 박아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가게를 달라고 그래? 그럴 시간에 당신 아들이랑 인간답게 살게 제대로 교육시켜! 당신이 12번을 죽었다 깨어나봐.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이랑 당신 아들을 내 건물에 장사하게 두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 찾아와서 괴롭혔다간 스토킹이랑 영업방해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명심해. 내가 하는 말 빈말 아니니까 똑똑히 기억하라고. 그리고 저도 전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나중에라도 만나면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앞으로 다시는 다른 사람 괴롭히거나 무시할 생각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줌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줌마, 그거 아세요? 뭐를 말이냐? 내가 왜 아줌마 아들이랑 살 때 아이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나 그때 병원 가서 검사할 때마다 아주 건강하다고 했거든. 아줌마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당신 아들이랑 살 때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진 게 아니고 아줌마 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없었던 거야. 아줌마 아들 불임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 우리 아들이 고자란 그 소리야? 거짓말이지?
그래, 그 소리다. 어디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 내 말이 거짓말이나. 당신 아들 2번이나 결혼했는데 아이 없는 거 보면 모르겠어? 다 당신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고자라니. 고자라니. 그 후 전 시어머니는 저희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저희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충격적이었는지 몸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영업방이랑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겁을 먹었던 거죠.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전 시어머니는 제 말을 충격을 받았는지 전 남편을 데리고 정말로 병원을 찾아가서 전 남편이 정말로 불임이 맞는지 검사를 해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대로 불임이 사실이 밝혀졌고 제대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전 시어머니는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게다가 전 남편 놈은 다른 곳에 가게를 얻어 디저트 가게를 겨우 열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만 장사가 잘 되었지 옆으로 더 큰 유명한 디저트 가게가 생기면서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뜻하지 않은 계기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소식으로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제가 좋아하던 일을 관두고 접어야 했던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저희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언젠간 꼭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계세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나이도 점점 드시는데 식당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사위도 자식이라며 서울로 모셔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집 근처에는 부모님이 살 집까지 마련해 주었던 겁니다. 앞으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요. 그때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전 부인이 떠나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자신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저라며 남편이야말로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면서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되니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상처를 잊고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보려 합니다. 태어날 아기도 예쁘게 잘 키우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잘 모시면서요.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헤어질 때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많이 후회도 되고 힘들었었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험난한 일이 닥쳐도 남편과 함께 잘 이겨내며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